너는 그녀의 운명을 대신해야 해겨. 혜진은 꿈결같던 결혼식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26년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29살의 듬직한 준수와 함께 버진로드를 걷는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따뜻한 조명 아래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그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준수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깊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혜진의 작은 손을 감쌌을 때 혜진은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믿었다. 신혼여행은 달콤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섬에서 그들은 여느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함께 바다를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준수는 혜진의 작은 손을 놓지 않았고 시시때때로 그녀의 귓가에 사랑을 속삭였다. 혜진은 준수의 품에 안겨 세상 모든 걱정을 잊었다. 그러나 밤이 찾아오면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 낯선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막연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첫날 밤 준수는 조심스럽게 혜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갈망이 느껴졌다. 혜진은 수줍게 그의 품에 안겼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느꼈다. 몸이 닿는 순간 혜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순간적으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준수는 혜진의 표정을 읽었는지 잠시 멈칫했다. 혜진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부드럽게 그녀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천천히 해도 괜찮아.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이미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다. 몸이 조여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고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사랑이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육체적인 충격과 압도적인 불편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마치 부서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밤 이후 혜진은 잠자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준수는 매일 밤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다정한 손길조차 이제는 공포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피곤하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 준수는 그런 혜진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혜진아, 혹시 어디 아픈 거야? 피곤하면 쉬어도 돼.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다정함이 묻어 있었지만 혜진은 그 다정함조차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부족한 아내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혜진의 고통은 깊어졌다.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낮에는 평범하게 웃고 이야기하려 했었지만 밤이 되면 침실 문턱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수를 사랑했지만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그의 크기는 그녀에게 너무나 벅찬 존재였다. 감당하기 힘든, 피하고 싶은 현실이었다. 혜진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행복한 척했어 미소 지어야 했다. 준수 오빠 정말 자상하고 최고야.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도 속으로는 한숨만 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한 것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다. 다른 여자들도 다들 이렇게 힘든 걸까? 아니면 자신만 유독 이렇게 약한 걸까? 준수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다. 아침마다 그녀를 위해 토스트를 구워주고 퇴근 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오기도 했다. 그는 완벽한 남편처럼 보였지만 혜진은 그의 다정함 뒤에 숨겨진 자신의 고통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을 때도 혜진은 마음속으로 오늘 밤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 어느 날 저녁 준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혜진은 침대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불빛 가득한 도심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혜진의 마음은 한없이 어둡고 답답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까? 결혼은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시작이어야 했는데 왜 자신에게는 끝나지 않는 고통의 굴레처럼 느껴지는 걸까? 혜진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액자를 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선희의 사진이었다. 선희는 언제나 혜진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 문제만큼은 엄마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 딸의 신혼생활에 대해, 그것도 이런 은밀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엄마에게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혜진은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흐느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속삭임은 공기 중에 흩어질 뿐이었다. 엄마,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준수 씨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녀는 엄마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침대에 웅크렸다. 매일 밤 찾아오는 잠자리에 대한 공포는 그녀의 일상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준수가 자신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준수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혜진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거라도 있어? 어느 날 아침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그냥 결혼하고 나서 아직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봐.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거짓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질 리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더욱 선명해지고 그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준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와의 잠자리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의 사랑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혜진은 점차 웃음을 잃어갔고 활기 넘치던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불안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혜진은 깊은 수렁에 빠진 듯했다. 침대에 눕는 시간, 준수의 다정한 눈빛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사랑스러웠으며 그녀를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다정함이 혜진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원망했고 그에게 거짓말을 하는 매 순간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준수와의 잠자리를 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댔다. 오늘 너무 피곤해, 오빠.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배가 좀 불편해. 머리가 지끈거려서 일찍 자야겠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거짓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능숙해졌다. 준수는 처음에는 아내의 변화에 걱정스러운 눈치였지만 혜진의 능숙한 거짓말과 애써 밝은 표정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 리 없었다. 그는 그저 혜진이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잠시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배려하고 존중했다. 하지만 혜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급격히 살이 빠졌고 생기 넘치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기 일쑤였고 낮에는 이유 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시달렸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좋아하던 취미 생활에도 흥미를 잃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
선이었다. 멀리 살더라도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색을 읽어내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었다. 얼마 전 전화 통화에서부터 혜진의 목소리에 활기가 없고 왠지 모르게 지쳐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주말에 오랜만에 혜진의 집에 들렀을 때 선이는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혜진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선이의 눈에는 딸의 수척한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다. 행복해야 할 신혼인데 혜진은 마치 시들어가고 있는 꽃처럼 보였다. 혜진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피곤했나 봐. 별일 없어.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엄마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선이는 식탁에 마주 앉은 딸의 손을 잡았다. 혜진의 손은 예전 같지 않게 차갑고 가늘어져 있었다. 혜진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 아무리 감춰도 엄마 눈은 속일 수 없어. 무슨 일이니? 준수랑 싸웠어? 아니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선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엄마의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에 혜진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선희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다. 어릴 적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품에 안겨 울던 그때처럼 혜진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선희는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기다려 주었다. 혜진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선희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아, 괜찮아. 엄마한테 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준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사실 준수 오빠랑 잠자리가 너무 힘들어.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야. 너무 무섭고 아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선희는 딸의 뜻밖의 고백에 순간 숨을 멈췄다. 잠자리가 힘들다고? 아프고 무섭다고? 신혼 부부에게 그럴 리가. 선희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무슨 소리니, 혜진아? 준수가 너한테 함부로 했어? 혹시 폭력이라도 썼다는 말이니? 선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분노가 스치기 시작했다. 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엄마. 오빠는 나한테 너무 잘해줘. 너무 다정하고. 그런데 오빠가 너무 커. 그래서 잠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처음부터 그랬어.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이제는 오빠가 가까이 오는 것만 봐도 심장이 철렁해. 혜진의 솔직하지만 충격적인 고백에 선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준수가 크다고? 얼마나 크길래 혜진이 이토록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 신혼 초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딸의 얼굴에서 익히는 깊은 절망감은 예사롭지 않았다. 선희는 준수가 평소 보기에 건장한 체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혜진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희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난생 처음 겪는 이런 종류의 문제 앞에서 선희는 잠시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게 변했다. 딸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딸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혜진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절망, 그 깊은 절망감을 어미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침대에 앉아 밤새도록 고민했다. 의사를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부부 상담이라도. 하지만 혜진이 토로한 문제는 너무나 은밀하고 또 너무나 직접적이었다. 크다는 것. 그 단어가 선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대체 얼마나 크길래 혜진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 혜진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그 크기를 정확히 알아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선희의 생각은 위험한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질책하면서도 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엄마로서 딸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세상의 모든 금기를 깨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밤새워 고민한 끝에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엄마의 눈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수야, 잘 지내니? 혜진이가 요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 좀 해서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을까? 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선희를 맞았다. 그럼요, 장모님. 괜찮고 말고요.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선희는 준수의 순박한 목소리에 죄책감이 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이건 혜진을 위한 일이었다. 그녀는 혜진에게도 전화를 걸어 혜진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잔뜩 해놨는데 혼자 가기 심심하니 너도 같이 준수네 집으로 올래? 라고 물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엄마, 저 요즘 좀 피곤해서요. 그냥 엄마가 준수 씨 가져다 주세요. 준수 씨가 엄마 반찬 정말 좋아하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혜진의 거절은 선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그날 저녁 선희는 정성껏 만든 반찬을 들고 혜진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준 준수는 여전히 선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장모님, 어서 오세요. 추운데 고생 많으셨죠? 준수의 친절한 태도에 선희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좋은 사위의 모습일 뿐이었다. 선희는 식탁에 반찬을 늘어놓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혜진이가 요새 많이 힘들어 보여. 혹시 너희 부부 사이에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니? 준수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니요, 장모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혜진이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는 시선을 피하며 곤란해하는 듯했다. 선희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수를 바라보았다. 어려운 문제라면 엄마한테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단다. 부부 사이라는 게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잖니. 가끔은 서로 몸이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선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핵심을 찌르는 말을 던졌다. 준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컵에 담긴 물만 연신 들이킬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희는 그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혜진이 말한 크기 문제는 단순히 혜진만의 고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수 역시 어쩌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선희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혜진을 돕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너무 걱정하지 마렴. 엄마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선희는 위로하듯 준수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준수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팔 근육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 속에서 묘한 생경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열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선희는 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선희의 손이 닿은 준수의 팔은 마치 감전된 듯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준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선희는 그 눈빛 속에서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알 수 없는 끌림을 보았다. 혜진을 돕겠다는 순수한 모정으로 시작된 방문이었지만 이미 그 경계는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쿵 하고 울렸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선희는 자신이 딸을 위해 시작한 일이 통제불능의 영역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욕망의 불씨를 그녀의 이성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선희의 손이 닿았던 준수의 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없는 열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던 그 순간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선희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지만 손끝에 남은 묘한 잔열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뛰게 했다. 그녀의 눈은 준수의 흔들리는 눈빛에 고정되었다. 그 눈빛 속에는 당혹감, 혼란, 그리고 그녀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감춰진 욕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나 봅니다. 선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붉어진 얼굴로 자신의 물음만 응시할 뿐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선희는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 혜진을 돕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방문이었건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녀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낯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끌림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딸의 남편이다. 이래서는 안 돼.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저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선희는 다시 준수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불안해 보였다. 혜진과 결혼 후 그가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다. 어쩌면 그는 혜진이 아닌 자신에게서 위안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준수 씨. 선희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혜진이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선희는 다시금 혜진을 끌어들였다. 이 대화의 본질이 혜진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듯했다. 준수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떨렸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다. 저도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의 고백은 선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혜진의 고통뿐 아니라 준수 또한 이 문제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어쩌면 이 젊은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선희는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리고 그 방법은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흘러갔다. 선희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준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좁은 간격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다시 준수의 팔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놀람이나 당황보다는 왠지 모를 익숙함이 두 사람을 감쌌다. 준수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세하게 그녀에게 몸을 기댔다. 준수 씨, 제가 혜진이 엄마로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준수를 응시했다. 혜진이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로 혜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요.
준수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선희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했다. 금기시된 질문,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질문.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수치심, 그리고 그녀에게 이해받고 싶은 복잡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선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혜진을 위한 일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의 손이 준수의 팔에서 어깨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뺨으로 향했다. 부드럽게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준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이 그녀를 향해 갈구하듯 바라보았다. 장모님.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불안감이 그의 눈빛에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선희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이 닿은 뺨에 자신의 얼굴을 살짝 기대는 듯했다. 선희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기에 전율했다. 더 이상 이성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혜진을 위한다는 명분은 이제 희미한 핑계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욕망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준수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은 어느새 그에게서 위안을 받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구로 변질되고 있었다. 선희는 준수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질문하고 유혹하고 동시에 허락을 구하는 듯했다. 준수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분명하게 존재했다. 선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수의 얼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의 시선이 얽히고 숨결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 순간 두 사람은 혜진이라는 존재를 잠시 잊은 듯했다. 선희는 준수의 눈을 보며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녀는 혜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금기를 넘어서야만 한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그녀의 입술이 준수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준수는 감은 눈을 뜨며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기 직전의 격렬한 불꽃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섞였다. 선희의 입술이 준수의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은 모든 소리를 잃고 오직 그들의 심장 소리만이 격렬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부드러운 접촉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억눌렸던 갈망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준수는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감았던 눈을 뜨고 선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듯한 망설임이 공존했다. 선희는 준수의 눈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혜진을 위해서야. 내가 알아야 해.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명분은 입술이 포개어지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준수의 부드러운 입술이 그녀의 것을 감싸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짜릿한 감각이 온몸으로 번져갔다. 이 감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굶주렸던 영혼이 단비를 만난 듯한 지독하게 갈구하던 해갈이었다. 준수는 처음에는 수동적이었다. 하지만 선희가 좀 더 깊게 키스하자 그의 몸에 잠자고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듯했다.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선희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를 자신에게 더욱 밀착시켰다. 이성으로 억누르려 했던 그의 마음은 선희의 입술이 선사하는 달콤한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을 감고 그녀의 키스에 응답했다.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그의 움직임에 선희는 숨이 멎을 듯했다. 혜진이 말했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직 쾌락만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선희의 손이 준수의 어깨를 짚고 그의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목덜미를 어루만지자 준수는 낮게 신음하며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들의 몸은 이제 한치의 틈도 없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단단하고 뜨거운 준수의 몸이
그녀의 여린 살에 닿자 선희는 전율했다. 이것이었구나.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 육체적인 끌림으로 가득 찼다. 혜진의 고통을 이해하려던 명분은 이미 희미한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키스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선희의 입술에서 떨어져 준수의 목덜미로 내려간 그녀의 키스는 뜨거운 불길처럼 그의 살을 태웠다. 준수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허리를 뒤틀며 그녀의 손길에 반응했다. 그의 손이 선희의 옷 속으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살결이 그의 손에 닿자 준수는 억눌러왔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이 순간 혜진에 대한 죄책감은 잠시 저 멀리 밀려났다. 오직 선희만이 그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의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뜨거운 피부가 서로에게 닿았다. 선희는 준수의 크기에 대한 혜진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경이로웠다. 준수는 선희의 망설임 없는 몸짓과 뜨거운 시선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선희는 고통 대신 미치도록 황홀한 쾌락에 몸부림쳤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낮은 신음은 준수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선희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여주는 것에 안도감과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그 밤은 길고 뜨거웠다. 새벽이 밝아오고 나서야 두 사람은 흐트러진 숨을 고르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선희의 눈에는 쾌락의 여운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준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금기를 넘어선 것에 대한 자괴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선희에게서 느낀 위로와 안도감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다. 선희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준수의 팔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준수야,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혜진을 위해서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이 밤의 모든 행위는 오직 그녀 자신의 금지된 욕망 때문이었음을 선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약함 때문에 아내의 어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그러나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선희의 손을 찾아 부드럽게 감쌌다. 그들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혜진이 알면 안 돼. 선희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관계는 절대로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금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선희에게서 받은 위로와 충족감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혜진에게서 얻지 못했던 것을 그는 선희에게서 얻었다. 그리고 선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준수를 통해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옷을 주워 입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이미 깊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선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지난밤의 짜릿한 기억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준수의 손길, 그의 숨결, 그리고 혜진을 이해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을 정당화했던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며칠 후 선희는 준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 혜진이는 잘 지내니? 표면적으로는 딸의 안부를 묻는 평범한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네, 어머님, 잘 지냅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잠시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선희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준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차렸다. 그들의 금기된 관계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지만 준수가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과 그에게서 받은 쾌락의 기억은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강력했다. 그날 저녁, 선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혜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혜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험하고도 은밀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준수를 다시 만날 것이다. 혜진에게는 들켜서는 안 되는 오직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감춰진 욕망은 금기라는 옷을 입고 더욱 은밀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준수에게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한번 찾아뵐까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사위가 장모님을 걱정하는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선희는 그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럼 언제든지 오렴. 마침 집에 혼자 있었는데 잘 됐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다. 준수는 그날 저녁 혜진이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늦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선희의 집으로 향했다. 배를 누르는 그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선희의 얼굴이 보이자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혜진의 안부를 묻는 척하는 준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거칠었다. 선희는 그를 안으로 들이며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맞는 것처럼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들은 처음 몇 분 동안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혜진의 회사 생활, 준수의 업무 이야기, 날씨 이야기까지.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끊임없이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열망이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었다. 선희는 차를 내오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고 준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주방에 단둘이 남겨지자 침묵은 더욱 짙어졌다. 선희가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준수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뜨거움에 선희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준수의 눈과 마주쳤고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갈망을 보았다. 어머니, 준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선희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고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다. 이성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버린 지 오래였다. 그들의 입술이 서로에게 닿았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조심스러웠던 키스는 이내 격정적으로 변했다. 지난번의 우발적인 만남과는 달리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이미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준수의 손이 선희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주방의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금기를 잊은 채 뜨겁게 엉켰다. 죄책감은 마치 쾌락의 불꽃을 더욱 강하게 타오르게 하는 기름처럼 작용했다. 선희는 준수에게서 느끼는 이 낯선 쾌락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준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혜진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과 숨막히는 금기의 짜릿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들은 주방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마침내 안방의 침실에서 서로의 몸을 탐했다. 매 순간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그들의 쾌락을 더욱 극대화시켰다. 혜진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절박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혜진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욕망으로 번뜩였다. 준수는 떠나기 전 선희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라고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질문은 지난 밤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미소 지었다. 그럼 조심해서 가렴. 준수가 집을 나서자 선희는 주저앉았다. 온몸에 밀려오는 아찔한 쾌락과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그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딸의 행복을 위해 시작된 일이 이제는 그녀 자신의 걷잡을 수 없는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열기로 상기된 얼굴, 살짝 풀린 눈빛. 그녀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후 혜진이 집에 돌아왔다. 엄마, 저 왔어요. 선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현관으로 나갔다. 혜진아, 늦었네. 저녁은 먹었고? 혜진은 엄마의 얼굴에서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엄마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이었다. 혜진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선희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준수와의 은밀한 만남이 주는 짜릿함과 쾌락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다. 오히려 그 감각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혜진은 여전히 준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거대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고 밤마다 그와 잠자리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핑계를 댔다. 준수 역시 이런 혜진의 태도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혜진을 사랑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본능적인 욕구는 그를 괴롭혔다. 그럴 때마다 선희와의 은밀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장모님에게서 느꼈던 완전한 해방감과 만족감. 그는 죄책감에 몸서리치면서도 선희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중적인 감정에 시달렸다. 그들의 금지된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죄책감과 쾌락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감정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며 그들은 점차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 번의 일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이성이라는 끈을 놓아버렸다.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 서로에게서 얻는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위험한 불장난이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의 달콤한 유혹은 그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렸다. 죄책감과 쾌락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한 번, 두 번 이어지던 은밀한 만남은 어느새 규칙적인 주기를 띠기 시작했다. 혜진이 없는 시간을 틈타 준수는 선희의 집을 찾았고 선희는 딸의 눈을 피해 사위와의 아슬아슬한 미래를 이어갔다. 그들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서로의 동선을 파악하고 짧은 순간의 자유를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앞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쾌락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희미해졌다. 준수는 아내 혜진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았다.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은 시도 때도 없이 그를 덮쳤지만 선희에게서 얻는 해방감과 위로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혜진을 안을 때면 여전히 그녀의 경직된 몸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준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외면하고 선희에게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선희와의 시간 속에서만 그는 온전한 자신을 느끼는 듯했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 중에 선희와의 관계가 혜진과의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이라 믿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아내의 고통을 외면한 채 그는 장모에게서 위안을 구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선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로서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밤마다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하지만 준수의 품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되찾았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경험하는 격정적인 사랑과 관심은 그녀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처럼 느껴졌다. 딸의 아픔을 해결한다는 명분은 어느새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핑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혜진이를 위한 거야. 준수가 불행하면 혜진이도 행복할 수 없어. 그러나 그녀의 속삭임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준수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어두운 밤에만 이루어지던 만남이 혜진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회사의 워크숍에 참석하는 날에는 대낮에도 벌어졌다. 선희의 집은 그들의 은밀한 아지트가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둘만의 세계에 몰입했다. 위험을 감수하는 스릴은 쾌락의 짜릿함을 더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간혹 찾아오는 불길한 예감은 어쩔 수 없었다. 인기척이 들리면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고 낯선 시선이라도 느껴지면 온몸이 경직되는 경험을 수차례 겪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이 갑작스럽게 집에 돌아왔을 때 준수는 선희의 아파트 거실 소파에 선희와 함께 앉아 있었다. 혜진의 엄마, 저 왔어요. 하는 소리가 현관문을 통해 들려오자 그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췄다. 준수는 순식간에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숨어들었고 선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딸을 맞이했다. 어머, 혜진아, 웬일이야? 회사에 있다고 하지 않았니? 선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혜진은 눈치채지 못했다.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준수의 식은땀과 선희의 불안한 미소가 교차하는 그 순간 그들의 위험한 줄타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그들은 더욱 긴장하고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의존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금지된 열정과 동시에 가장 비밀스러운 위로가 되어 주었다. 준수는 혜진의 앞에서 더 완벽한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선희는 혜진에게 더 다정한 엄마처럼 행동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두 개의 평행선 위에서 위태롭게 굴러가는 기차와 같았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안정되어 보였지만 언제 레일을 이탈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균형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달콤하고도 위험한 비밀은 언젠가 터져나올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쾌락의 늪은 너무나 깊었고 죄책감은 그들을 더욱더 깊이 밀어넣는 역설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모든 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누구의 예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발각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혜진의 예상치 못한 귀가로 인해 준수와 선희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경험을 했다. 그날 밤은 악몽과도 같았다. 준수는 혜진의 옆에 누워 식은땀을 흘렸고 선희는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감은 채 차가운 공포에 몸을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달콤한 비밀이 얼마나 위태로운 다리 위를 걷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깨달았다. 발각 직전의 아슬아슬한 순간은 그들의 금지된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눴다. 준수는 회사에 가는 길에 선희의 집 근처에 잠시 들렀다. 차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다. 준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어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이가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 애가 얼마나 순진한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준수의 말에는 후회와 함께 아직 사라지지 않은 갈망이 섞여 있었다. 선희는 창밖을 응시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준수 씨, 이대로는 안 돼. 정말 끝내야 하는 걸까?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닿았다. 끝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여전히 서로에게 끌리는 본능적인 욕망이 충돌했다. 그들은 잠시의 침묵 끝에 더 이상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당분간 거리를 두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겉으로만 견고할 뿐 내면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마치 중독된 사람이 다음번의 쾌락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처럼 그들의 몸은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며 자석처럼 끌렸다. 며칠이 지났다. 거리를 두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감과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합쳐져 그들은 더욱 은밀하고 대담한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선희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핑계로 종종 집을 비웠고 준수는 야근이나 급한 출장을 구실로 혜진의 곁을 떠났다. 그들은 한적한 공원 깊은 곳, 외진 카페의 구석진 자리, 혹은 인적이 드문 모텔에서 짧고 강렬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죄책감과 스릴, 그리고 절박한 사랑이 뒤섞인 불안한 도피처가 되어갔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선희에게는 미연이라는 오랜 친구가 있었다. 미연은 선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종종 함께 시장을 보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곤 했다. 어느 날 미연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멀리서 선희와 닮은 여자를 보았다. 낯선 남자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남자는 선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선희가 웬 젊은 남자랑 저렇게 다정하게 있지? 미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사위 준수인가? 하긴 사위랑 시어머니도 친하면 저럴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워낙 빛이 부족한 저녁 시간이었기에 정확히 누군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며칠 뒤 미연은 다시 한번 그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였다. 미연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카페에 들어서려던 찰나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선희와 준수를 발견했다. 준수는 선희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선희는 준수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속삭이듯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마치 연인들처럼 은밀하고도 애틋한 감정이 흘렀다. 미연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선희가 사위 준수와 저런 눈빛으로 마주하고 있다니 단순한 가족의 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사적이었다. 미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선희는 평소에 준수를 아들처럼 예뻐했지만 저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진지했고 서로를 만지는 손길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은밀했다. 미연은 친구들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카페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 순간 준수가 선희의 뺨에 손을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 선희는 눈을 감은 채 그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미연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더 이상 단순한 사위와 시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건 명백히 금지된 사랑을 나누는 두 연인의 모습이었다. 미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선희가, 그리고 준수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친구들의 부름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미연은 그날 카페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혜진에 대한 안쓰러움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선희와 준수의 금지된 관계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한폭탄은 결국 터지고 말았다. 미연은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카페를 벗어났다.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게만 느껴졌다. 머릿속에는 오직 선희와 준수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따뜻한 눈빛, 다정한 손길, 그리고 감추려 했지만 역력했던 욕망의 흔적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선희가, 내 친구 선희가. 미연의 입술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그저 앞만 보고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리고 사랑스러운 혜진에 대한 안쓰러움이 그녀의 가슴을 찢는 듯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두 사람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귀를 막으면 선희의 웃음소리와 준수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미연은 자신의 오랜 친구인 선희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눈으로 본 현실은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혜진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제 갓 결혼한 젊은 부부에게 이런 비극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질문들이 미연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침묵은 곧 공범이 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친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혜진이 받을 충격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미연은 결국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파멸적인 비밀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는 나서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통화음이 길게 이어지고 마침내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고 나긋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미연에게는 오히려 더 큰 죄책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선희야, 너 좀 볼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미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었지만 목소리는 미늘처럼 갈라졌다. 선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만나자. 내가 좋아하는 카페 알아? 하고 답했다. 미연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선희는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연을 반겼다.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 선희의 걱정 어린 말에 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희야, 나 너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 해야 해. 듣고 놀라지 마. 미연은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침묵했다. 선희는 그런 미연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미연은 결국 고개를 들어 선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준수랑 무슨 관계야? 미연의 질문은 칼날처럼 선희의 심장을 꿰뚫었다. 선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무슨 소리야? 사위하고 장모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 하고 되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미연은 선희의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2번이나 봤어.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 그냥 사위가 장모한테 살갑게 구는 거라고. 근데 2번째는 아니었어. 카페에서 너희가 서로 만지고 눈빛을 주고받는 걸 다 봤어. 그건 단순한 가족의 정이 아니었어. 연인의 모습이었어. 선희야. 선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빛은 흔들리고 손은 테이블 아래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미연아. 너 오해한 거야. 우리는 그저. 선희는 말을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거짓말은 허망하게 들렸다. 미연은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해라고? 내가 그걸 오해라고 생각했으면 너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러 오지도 않았을 거야. 선희야, 넌 어떻게 혜진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딸이잖아. 미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지난 몇 달간의 행복했던 비밀스러운 만남들이 한순간에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덮쳤다. 그 달콤했던 죄악의 무게가 이제 현실의 냉혹한 심판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선희의 울먹이는 고백에 미연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녀는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관계는 당장 끝내야 해. 혜진이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상상이나 해봤어. 준수는? 너희 둘 다 제정신이 아니야. 선희는 자신의 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했다. 미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밝혔다. 혜진, 준수, 그리고 자신의 삶.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를 지탱했던 준수와의 은밀한 사랑은 이제 가장 큰 파멸의 근원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미연의 손을 붙잡았다. 미연아, 제발. 혜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정리할게. 제발. 미연은 선희의 손을 뿌리쳤다. 네가 정리할 거라고? 어떻게? 준수랑 헤어지고 끝이야? 그럼 혜진이는?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평생 모르고 살게 할 거야. 선희야, 이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난 혜진이한테 언젠가 진실을 말할 거야. 네가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 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선희는 고개를 떨군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은 이제 쓰디쓴 독으로 변해버렸다. 이제 준수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만 했다. 그들의 은밀한 낙원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선희는 카페를 나섰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 휘청거렸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뺨은 뜨거웠다. 미연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혜진이에게 이 모든 진실이 알려지는 것은 막아야 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휴대폰을 꺼내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이내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평소처럼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선희는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준수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준수는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즉시 알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았다. 초여름 저녁의 공기는 서늘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준수의 얼굴은 불안한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미연과의 대화 내용을 털어놓았다.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수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느껴보는 그의 온기였다. 미연이가 모든 걸 알고 있어. 우리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혜진이한테 전부 말하겠대. 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충격과 절망,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교차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다가 이내 선희에게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혜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 끝내야 해. 선희의 말에 준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선희와 함께하며 혜진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과 위로를 경험했다.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선 정서적인 교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선희의 손을 더욱 강하게 맞잡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짧고도 간절한 포옹이었다. 그들의 몸은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려는 듯 떨렸다. 이 포옹이 끝나면 그들의 금지된 사랑도 영원히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어둠이 깊어지는 공원 속에서 그들은 찢어지는 마음을 애써 부여잡으며 작별을 고했다. 준수는 흐느끼는 선희를 뒤로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굽어 있었다. 준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혜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했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뻔했는지 깨닫자 준수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미어지는 듯했다. 선희와의 관계는 아름다운 꿈이자 동시에 지독한 악몽이었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혜진이에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준수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혜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물론 선희와의 은밀한 관계는 영원히 그의 비밀로 남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혜진이에게 충실한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혜진이와의 스킨십도 조심스럽게 시도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천천히 다가갔고 혜진이도 그의 변화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점차 안정감과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준수는 그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선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 감정을 깊이 묻어두고 혜진이와의 관계 회복에 전념했다. 한편 선희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준수와의 이별은 그녀의 삶에서 모든 색깔을 지워버린 듯했다. 매일 밤 그녀는 꿈속에서 준수를 만났고 아침에 깨어나면 현실의 공허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휴대폰을 수없이 들었다 놓았다. 준수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는 더 이상 짜릿한 비밀도 따뜻한 위로도 없었다. 선희는 혜진이와 준수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질투심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멀리서 혜진이와 준수를 보며 준수의 등에 눈길을 주었다. 자신과의 추억을 얼마나 지웠을까? 아니면 그 역시 자신처럼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아갈까? 시간이 흘렀지만 선희의 마음속 준수는 여전히 존재했다. 처음에는 불타는 욕망이었고 그 다음엔 애틋한 사랑이었으며 이제는 가슴 깊이 새겨진 아픔이었다. 그녀는 외로운 밤마다 준수와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뜨거운 숨결,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자신에게만 보여주었던 연약한 모습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밝혀 있었다. 선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홀로 늙어갔다. 혜진이와 준수가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딸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준수와의 금지된 사랑을 영원히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금지된 사랑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그녀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며 그녀의 여생을 외롭게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선희는 평생 준수를 잊지 못할 것이었다.